노후에 들어서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제는 고정 수입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원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립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대표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호텔 객실, 리조트 회원권,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습니다. 매월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큰돈을 넣고 계약하게 됩니다. 은행 금리는 낮고 자녀에게 물려줄 집은 따로 있다면 놀리는 돈으로 돈을 벌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 전 재산을 수익형 부동산에 올인하는 선택은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률이라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 지역의 상가나 호텔 객실에 투자한 경우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임차인이 빠지고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수익은커녕 공실 관리비만 나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경기도 모 지역의 복합 리조트에 투자한 60대 은퇴자 김모 씨는 객실 수익이 매월 80만 원 나온다는 말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객실이 절반도 차지 않으면서 월 20만 원의 관리비와 6만 원의 전기세, 연 30만 원의 재산세만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고 그냥 지출만 계속된다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둘째, 수익형 부동산은 유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언제든지 팔면 현금화가 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상가는 수요가 적고 특정 입지에 따라 매매가 수년간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세금 구조와 공실 가능성, 임대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이러한 요소를 잘 모른 채 월세만 보면 된다는 판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막상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매도도 어렵고 전세도 놓기 힘들며 월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수익형 부동산은 세금과 유지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가 커집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무조건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 건물 관리비뿐만 아니라 공용 전기세, 광고비, 청소비, 보안비 등이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보다 유지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많고 청소, 보수, 임대료 미납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노후에는 안정된 생활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정적인 수익에 대한 유혹에 빠져 불확실한 자산에 전 재산을 몰아넣는 순간 그 자산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저위험 배당형 금융상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고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기가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지출을 조절하고 자산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자산 전략입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빠지는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자식들 오면 써야지,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여유롭고 멋진 선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과 돈, 마음까지 모두 지치게 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유지비용입니다. 크고 좋은 집은 관리비도 큽니다. 예를 들어 45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부부는 월 평균 난방비와 전기세만 해도 20만 원 이상이 들고 관리비는 25만 원을 넘는 달도 있습니다. 혼자서 또는 부부만 사는 공간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비는 줄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도 난방은 피할 수 없고 청소도 해야 하며 결국 넓은 집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공간까지 돈과 체력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노년에는 체력과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허리나 무릎, 어깨 관절이 약해지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큰 집은 그 자체가 일입니다. 방이 많으면 먼지도 많고 청소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배 이상 듭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복층 구조의 경우 계단 이동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오르내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70대 중반 이후에는 계단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분당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73세 박 모 씨는 2층 침실이 마음에 들어 집을 샀지만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지금은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날이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집은 넓은데 정작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절반도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미 고령이라 짐 정리와 이사도 큰 부담이 되어 여러 달째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자녀를 의식한 선택이 오히려 고립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명절이나 방학 때 애들 오면 써야지라며 큰 집을 선택했지만 실제로 자녀들이 자주 오지 않으면 그 집은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특히 자녀가 외국에 있거나 바쁜 직장인이라면 연 12회 방문조차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들을 위해 공간을 비워두고 비워진 방을 보며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큰 집은 노인 친화적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턱이 높고 복도가 길며 화장실이 멀리 있으면 긴급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을 때 가족의 방이 다른 층에 있다면 도움이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구도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는 노년층을 위해 설계된 소형 평수 아파트나 실버 맞춤형 임대주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가깝고 욕실에 손잡이가 있으며 주방과 거실이 일자형으로 연결돼 있어 움직임이 최소화된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나 관리가 쉬워 노년기에는 오히려 작고 아담한 집이 더 실용적이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집을 고를 때는 누가 올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은 잠깐이고 매일 사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과도한 평수와 멋진 외관보다는 지금의 몸과 생활에 맞는 크기, 구조, 위치를 고르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의 집은 과시용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공간과 비용을 줄이고 생활의 효율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나 중심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집다운 집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안정적인 자산을 지키고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집 한 채라도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시세 차익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은 개발 중이지만 몇 년 뒤엔 오를 거예요라는 말. 앞으로 여기 생기면 땅값이 2배가 됩니다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속아 외곽 지역, 미개발지, 신도시 예정지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노후 자산을 움직일 수 없게 묶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외곽의 한 택지지구에 분양을 받은 68세 장 모 씨는 지금 사두면 5년 안에 지하철역 들어오고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말에 은퇴자금 중 1억 원을 꺼내 25평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개발은 몇 년째 미뤄지고 있고 분양 당시보다 오히려 집값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이 불편해 자녀들이 방문하기도 어렵고 주변에는 병원도 마트도 제대로 없어 실제로 살기도 불편합니다. 팔려고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냥 빈집이 된 채 관리비만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팔리지도 않고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집 때문에 한숨만 나온다고 말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현금화가 가능해야 의료비, 긴급자금, 생활비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 투자형 부동산은 팔기가 어렵고 한번 묶이면 운용이 거의 불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그 사이 본인은 현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결국 부동산은 있는데
돈은 없는 아이러니한 노후가 펼쳐집니다. 또한 외곽이나 개발 예정지는 실생활의 편의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버스를 타려면 언덕을 올라가야 하고 병원까지는 택시로 30분, 마트도 차 없이는 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 실제 거주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운전이 어려워지는 시점부터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완전히 고립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주거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삶의 무대여야 합니다. 집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젊을 때의 발상입니다. 노년에는 돈보다 안전과 편안함, 의료 접근성과 이웃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외곽 투자형 부동산은 겉보기에 저렴하고 기대감이 가득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이 되기까지의 시간과 변수를 노이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노후는 기다림보다 지금의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런 외곽 부동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집값이 오르기는커녕 유지조차 어려워집니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국 본인은 고립된 주거지와 하락한 자산 가치, 높은 관리비라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반면 수도권이나 중심지에서 조금 좁더라도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곳, 또는 노인복지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의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세 차익이 없을지 몰라도 매달 관리비와 스트레스 없이 실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자산이 됩니다. 노후의 부동산 선택은 오를까 말까가 아닌 살 수 있을까, 팔 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세 차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젊은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말일 뿐, 노년기에는 현재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집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부모들이 흔히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이 집을 자식 명의로 해둘까, 또는 내가 살기는 하되 자녀 명의로 사두면 어떨까 하는 결정입니다. 처음엔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자, 미래 분쟁을 막자는 순수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오고 노후의 주거 불안과 갈등, 복지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것 자체가 증여입니다. 현금으로 사주든 등기만 자녀 앞으로 해두든 관계없이 세무당국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모르고 등기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은 자녀 명의인데 실제로는 부모가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재산권은 자녀에게 있고 실사용자는 부모가 되는 구조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현실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무주택자처럼 보여도 실거주 중인 집이 자녀 명의일 경우 정부는 사실상 유주택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주거급여,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재산평가 기준에서 감점 또는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등기만 갖고 있고 실제 재산은 부모 것이 아닌데도 국가는 자녀에게 지원받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거권 분쟁의 가능성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살면 되라고 했던 자녀도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고 재정 상황이 바뀌면 그 집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내 집인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반발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자녀의 집이므로 부모는 세입자 또는 무권리자가 됩니다. 설령 구두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70대 부부가 아들 명의로 집을 샀다가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면서 강제로 퇴거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설마라는 생각은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으며 재산은 명확한 소유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는 자녀의 경제 상황이 부모에게 전가될 위험입니다. 자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재산 압류 대상이 될 경우 부모는 자식이 만든 빚 때문에 평생 모은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자녀가 이혼, 사업 실패, 신용불량 등으로 법적 책임이 생기면
해당 부동산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 명의로 집을 해두면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은 단기적 안도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주거의 안정성이 곧 삶의 존엄성과 직결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집은 내 집이라는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불안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은 은퇴 이후가 아닌 더 나중이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유언장이나 증여 계획서를 사전에 준비해두고 실제 명의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자녀와 충분히 논의한 뒤 등기 전환이나 소유, 지분 조절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믿는 것과 자산을 맡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전하고 재산은 현실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지혜이자 노후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후 주거를 계획할 때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은 비교적 저렴한 전세나 월세로 가볍게 살며 유연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야말로 가장 주거 안정이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전세나 월세에 의존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불안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의 가장 큰 위험은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른바 깡통전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보증금을 떼인 고령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건물주가 대출로 부채를 과도하게 끌어안은 채 전세를 돌리고 있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은 법적으로도 전액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새로운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피해가 삶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 됩니다. 월세 역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인상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건물주가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 갑작스러운 이사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만 노후에는 이사 준비부터 새로운 집 찾기, 짐 정리와 이사 실행까지 하나하나가 큰 체력과 비용, 심리적 부담을 수반합니다. 더불어 월세 생활은 장기적으로 지출 구조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의 월세만 내더라도 연간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기초연금이나 소액의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이 월세가 생활비 전체를 위협하는 고정 지출이 됩니다. 특히 의료비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노년기에는 불필요한 고정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이 집이 언제까지 내 집일까? 이번 계약 때는 얼마나 올릴까?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노년의 삶의 불안을 심고 장기적으로는 우울감이나 외로움,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작더라도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 걱정, 집주인과의 마찰, 임대료 상승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15평짜리 노후 빌라를 매입한 김모 씨는 사실 외관은 낡았지만 보증금도 없고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서 정말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집이 바뀌지 않다 보니 병원도 약국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건강 관리의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복지형 공공주택도 고령자를 위한 맞춤 설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낮고 월 임대료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계약 기간이 10년, 20년 이상 장기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자가에 가까운 주거 안정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엘리베이터, 손잡이, 경사로 등 고령자의 동선에 최적화된 설계가 장점입니다. 노후는 더 이상 소유보다 안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안정은 내가 주도권을 가진 집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떠나고 내가 정한 방식대로 사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에 의존하는 노후 주거 방식은 가급적 피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세는 보증금 리스크, 월세는 고정 지출 리스크. 공통적으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삶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소형 자가주택을 마련하거나 공공지원이 있는 안정형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의 안전성과 존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곧 나의 세계이고 나의 평온이며 내가 매일 깨어나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그 집이 내 뜻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안정한 임대 주거 대신 안정된 거주를 선택해야 합니다.